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는 뭘까요? 자, 담보권 실행이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죠? 담보 실행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죠? 담보 실행 계약이 있어야 된다. 담보 실행 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때요? 자, 담보권이, 그죠? 집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담보권 집행이. must attach, 그죠? to be enforceable.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자, 채무자로부터, 그죠? 증명이 있는, authenticated, 증명이 있는, 그죠? 증명이 된, 그죠? 법적으로 유효한 담보 계약 자체를, 획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담보권 실행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뭐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담보 자체가 담보권자의 점유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소위, 채무자의 담보 계약과 관련된 9-313조니까 UCC9이죠. 뭐 결국은 뭐 UCC9과 관련된 담보권이죠. 어차피 뭐 담보권 실행은 UCC9이니까 변형한 거니까 UCC요? 돼 있네. UCC9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 Authenticated Security Document Agreement가 아니라 Agreement는 뭘까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writing이 있어야 되고, writing은 to be signed by the party, 그죠? 두 사람의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데, 자, 집행이 불가능하다, 뭐뭐가 아니면, 자, 한마디로, 일단은 점유가 돼야죠, 점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점유가 기본이죠. 점유권이, 박탈되든지, 그죠? 혹은, 점유권이 사라지게 되면, 한마디로, 유치권이라는 건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장에서 우리가 이제 경매에 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그 집에 이제 써붙여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 해가지고 접근 금지. 만에 여기 점유가 박탈당해도 못해요. 이건 유치권 행사가 안 되니까. 이건 이제 민영 형사 고발도 가능하죠. 유치권 행사 중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민법에는 이게 유치권이란 따로 이제 법에는 이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이게 현실상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민사집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뭘까요? 이 문제는 주로 이제 먼저 그 요건 중에 먼저 첫 번째, 자. 그 담보권 계약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담보 계약이 있냐, 담보권에 대한 계약이 있냐.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현실 우리가 들어와서 원고 자체가 인보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양 당사자의 승인하에, 그죠? 동의하에 우리가 담보 계약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이 거래 절차를 보게 되면 담보권이 인보이스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캐리어죠. 캐리어는 이제 선박의 용선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인보이스라는 건 뭘까요? 사실상 우리가 사인이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선적자들은 한마디로 캐리어 인보이스나 비ll 오브 레이딩 한마디로 반대 없이 아무 반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 후 그리고 캐리어가 거기에 의거해서 그죠? 선적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무 그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캐리어의 인보이스나 혹은 bill of lading, BL이라고 하죠. BL 선화증권을 받은 쉬퍼는 그죠? 쉬퍼는 뭘까요? 그죠? 선적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계약으로서, 정확히 계약으로서 우리가 받은 거고, 또 그 조건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한 거겠죠. 주장한 것이다. UCC는 한마디로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해 우리가 담보권이라는 것을 창설하기 위한 필요한 언어를 우리가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UCC에서 보게 되면 그 정의를 보게 되면 9-102-3에 보게 되면, 자, UCC 9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담보권이란 어떤 계약이다? 담보권을 창설하거나 제공하는 계약이다라는 뜻이고,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두 당사자의, 그죠? 관계에 들어간다는, 그죠? 두 사람의 거래에 들어간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표명하는 어떤, 그죠? 문구가 다다. 한마디로 그 뜻은 뭘까요? 소위 그 물건에 대한 권리, interest in property, 그죠? 물건에 대한 권리, 담보 권 자체가, 그리고 얘가 secure, 그 권리라는 게 뭘까요? secure payment or performance of obligation, 두 사람 사이에 지불이라든지, 그죠? 이행을 담보하는, 확약하는 그런 관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 인보이스라는 게 뭘까요? 자, 리는 한마디로 채무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그죠? 그 비용에 대한 주장에 대한 채무자의 물건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소위 유치권이라고 표명하는 이런 인보이스상의 문구라는 건 뭘까요? 명시적으로, 그죠? 명시적으로 뭘 나타내냐, 어떤 의사냐? 자, FFI의 원고의 그 지불을 보증한다는, 그죠? 이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창설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더욱이 그 계약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두 당사자의 거래를 통해서 더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래의 관행 자체가, 거래의 그죠? 거래의 지속적인 거래 관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문서로 인한 계약의 조건을, 그죠? 보조하거나 퀄리파이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 할지라도 자, 이게 코스 오브 딜링이죠. 이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이 코스 오브 딜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부차적인 거지만, 어떤 리튼 어그리먼트의 부차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리튼 어그리먼트에 부차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우리가 해석이라 할 수 있어요. UCC에서. 이게 이제 UCC 1에 되어 있죠. 1. 명시에 보게 되면, 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존재가 우리가 임플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잠재되어 있다. 그죠?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course of dealing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과거의 행위의 연속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당사자의 특별한 거래에 대해서. 특히 그들의 표현이라든지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해의 일반적인, 그죠? 공통적인 근거를, 그죠?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별한 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과거의 행위의 연속적인 것이다 라는 코스 오브 딜링이죠. 코스 딜링. 두 당사자가 오랫동안 한 관행에 따라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코스 오브 딜링이죠. 자, 과거의 5년 동안의 관계를 통해서 원고는 피고한테 관련 선적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인보이스를 발송했죠. 그 모든, 그죠? 각각의 인보이스는 한마디로, 자,
일반적인 유치권을 창설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다른 조건이나 그죠? 보게 되면 일반적인 업계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양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의 조건을 해석하는 이해를 같이 하는 공통의 그죠? 근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FFI가 특히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UCC Requirement for Enforceable Security Interest, 한마디로 UCC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실행 가능한 담보권이라는 것은 자 존재한다 있는 거죠. 자, 인보이스가 한마디로 담보권을 실행한다, 한마디로 창설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계약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계약이다. 또 재산을 우리가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지불을 보증하는, 시큐어니까 지불을 보증하는 그런 재산을 또 명시하고 있고, 또 그 재산 자체가 또 채권자의 점유하에 있다는 것도 한마디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집행 가능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방 지방법원에서 특히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올림피아 케이스예요. 우리 사건은 이제 컨트롤링 케이스가 아니고 그죠? 퍼슈에시브죠. 퍼슈에시브. 한마디로 뭐 좀 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앞으로 UCC9 공부할 때도 이런 용어를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아주 편하죠. 용어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스템과 링크 어소시에이트. 이거는 이제 우리의 아주, 자,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건 올림피아죠. 올림피아인데, 요거는 뭘까요?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앞에 거는 우리가 담보권이 있다라는 이제 원고의 FFI에 손을 들어준 이제 판결문이고, 연방 지방법원에서 우리 주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이 가장 어떤 핵심적인 컨트롤링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 시스템과 링크 어소시에이트. 이 내용은 우리가 읽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케이스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읽고 이것도 우리 건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먼저 위에 있는 내용도 잘 봐야죠. 그냥 밑에 읽기 바쁘게 되면 이게 지금 중요하죠. 이게 이 케이스가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앞에 내용은 한마디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이고, 이 케이스는 뭘까요? 뭐 우리가 연방은 아니지만 프랭클이라는 우리 주, 그죠? DC 주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프랭클린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뭐 지상 명령으로 받들어야 되죠. 지상 명령으로. 그걸 우리가 몰라서는 우리가 앞만 밑에 뭐 케이스를 잘 읽어도 연결이 부족하니까 이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죠. 자,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자, 원심 자체가 딜렉트 버디겠어요. 링크 어소시에이트. 링크 어소시에이트 손을 들어줬어요. 딜렉트 버딕은 여러분들 알지만 딜렉트 버딕 같은 경우 뭘까요? 한마디로 증거와 관련된 거죠. 증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링크 어소시에이트를 손을 들어줬고, 근데 데이터 시스템이 결국은 원고니까
손을 이제 서로 제기한 거고. 원심으로 그런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심에서 자 링크에 손 들어주고, 자, 두 번째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오케이 링크에 손 들어준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1심에서 뭐 누가 이겼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뭘까요? 데이터 시스템 자체가 열받으니까 이제 상고를 한 거죠. 상급법원에 이제 대법원에 이제 한마디로 어필한 경우죠. 상고한 경우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뭘까요? 자, 핵심적인 사항이 박스탑 라이선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이제 박스로 오잖아요. 박스에 위에 적혀 있는 그 라이선스 규정이 있겠죠. LA 프로덕의 링크 어소시에이션에 이제 프린트되어 있는 박스탑 라이선스라는 게, 물론 이제 패키지로 팔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라든지 뜯으면 안 되죠. 뜯으면 뭐 뜯지 않고 온전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환불 처리가 되지만, 뜯어가지고 뭐 돌려보고 카피하고 다시 싸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박스에 보게 되면 주로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그 다음에 disclaiming all warranty, 한마디로 이제 보증을 이제 부인하는, 보증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이제 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라는 거죠. 계약이다. DS가 이제 이거죠. 데이터 시스템이죠. 데이터 시스템 자체가 이제 한마디로 주로 이제 멀티 유저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마케팅 했나 봐요. 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스몰 오피스나 리테일 에스티메이션 이쪽으로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소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제 한마디로 원고의 디자인에 맞게 소위 OS 쪽으로 이제 한마디로 사용하도록 이제 DS가 이제 선택한 거죠. 선택했다. DS가. 그래서 DS가 이제 142개 시스템을 이제 팔겠죠. 팔고, 팔았는데 즉시 뭘까요? 이제 고객으로부터 이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좀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불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LA가 이제 한마디로 뭔가 이제 피고 자체가 주로 이제 서로 이제 힘을 합해서 주로 이 문제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을 이제 한 거죠. 하지만 두 당사자 사이에 그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결정이 없었죠. 문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가는 이제 아무 약정이 돼 있었지 않고, 또 결국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소비자 중에 12명이 이제 결국은 소를 제기했고, 또 그것을 프로그램을 산 DS 측에서, 원고 측에서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선언적 구제예요. 그라치 릴리프니까 결국 뭘까요? 우리 같은 확정 판결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또 LA에 대해서 뭘까요?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DS로부터 고객이 뭘까요? 고객이 DS로부터 물건을 샀으니까 DS는 또 뭘까요? LA로부터 물건을 샀으니까 이 사람이 직접 여기 소를 제기하면 이 사람은 이것과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이게 이제 indemnification이라고 봐요. indemnify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형이 죠. 명사형이 되죠. 그래서 DS가 이제 결국은 LA에 이제 먼저 이제 세일즈 대표한테 이제 연락했고, 그 사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LA 이제 소위 피고의 이제 판매 세일즈 대표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representation이니까 이제